낭만적인 석천호수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아침 6시가 되면은 이 롯데타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작업화를 신고 이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40년 전 우리 송파는 그냥 이 석천호수가 만들어지기 전에 강가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사대문에서 온 사람 등등 제가 물어보면은 송파에 산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하면 40년 되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 정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이곳 송파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도 성장했고 아이들도 키워서 학교에 보내고 또 자랑스럽게 아이들 키워서 손주 보고 하는 사람도 제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인사하는 동네가 이곳 송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서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윤석열 정권을 타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에 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이루었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 이루었던 경제가 멈춰서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송파에서 1988년 올림픽이 열렸던 송파에서 2036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유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년 전, 36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만들었던 방이동, 송파동, 오륜동, 잠실사동, 잠실육동, 풍납일동, 풍납이동, 또 우리 송파의 을지역, 병지역,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잠실 1, 2, 3, 4, 5, 6, 7동, 석천동, 삼전동 모든 도시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36년 서울올림픽을 다시 송파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저희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물가와 민생 문제로 우리 자영업자들은 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고 제조가 안 되고 경제가 순환이 안 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A, B, B, C, D 경제를 중심으로 A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B는 배터리, 2차 전지를 말합니다. 또 B는 바이오를 말합니다. C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D는 빅데이터입니다. 이 A, B, B, C, D 4차 산업의 발전의 진앙지가 이곳 송파가 되도록 디지털 명품 도시로 다시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좋고 사회적 기반이 갖춰진 이곳 송파의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우리 이웃에 있는 남양주, 강북지역, 서울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사업장들이 이곳 송파에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한 바이오, 특히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한 홍합동 지역은 바이오타운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을 위한 주권자인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주권자인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독재와 싸웠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시내에서 우리는 자욱한 체류가스 속에서 민주주의를 건져냈습니다. 제가 체류가스에 묻은 몸으로 집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냄새가 어디 나지 하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민중의 뜨거운 운동과 가슴 맺힌 분노가 있을 때도 우리의 송파 시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파 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가 국회의원을 뽑고 또 시민의 대표, 여기 있는 두 사람도 여러분의 손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는 항상 뽑아준 주권자의 나라가 아닌 뽑힌 그들의 나라, 정치인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스스로의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가 오랫동안 120년 동안 근대화가 되고 120년 동안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시기로부터 이식된 억압적인 국가 기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기구라고 이야기하면은 검찰청, 재판정, 교도소 등을 말합니다. 사법기구와 그 다음에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뽑힌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주권자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뽑힌 자들이 우리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권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는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서 저희 신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송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서울의 봄날 멋지게 즐기십시오. 저는 이곳 송파를 예자, 낭청영도, 낭만과 청춘이 연근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격정적인 연설은 조재희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연호를 부탁드립니다. 조재희 필서! 저가 막가를 이용해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조재희 삼행시를 한번 찍겠습니다. 조재희 감사합니다. 자, 삼행시를 찍겠습니다. 잘 지으면은 조재희 후보 다음에 최유성이도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최유성. 자, 그럼 먼저 연호를 해주세요. 앞 글자 조. 조국만 있는 게 아니다. 재미난 송파를 조재희가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나라를 조재희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신나게 한번 틀어주세요. 떨어지는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꼭 들어오십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바꿉시다. 기호 1번 조재희로 바꿔주세요. 마이크를 이재명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재희 후보 당선하게 할 준비 되셨습니까? 조재희를 도구로 여러분이 4월 10일에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번 송파갑에서 확실하게 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우리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꿉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정당하게 배분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 권력이 국민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공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을 우리 공동체의 발전과 우리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란 개인 사업가나 개인과는 다릅니다. 공직자에게는 크든 작든 권력이 부여됩니다. 그 권력은 바로 다른 사람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권력을 누구에게 갖게 할지를 우리는 선거로 투표로 결정합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막강해서 이 세상을 잘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선출한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훼손했습니다. 국민들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파 들고 지나가는 분이 여기는 없군요. 여러분, 대파 얘기가 웃기는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옹색하면 대파 들고 투표소 가지 마라. 대파는 투표소 출입구 앞에 발레 파킹 시키고 가라.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국민들의 이런 장난기 어린 행동조차도 규제하려고 합니까? 민주주의가 숨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능한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공직자가 공적 역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문제, 국민의 문제, 우리 공동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지배하고 나라를 통치할 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국민의 일을 대리할 일꾼을 뽑은 것 아닙니까? 일꾼은 본분이 충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지경에 빠졌는지, 파 한 단이 5,000원 하는지 700원 하는지도 몰라서야, 그래서야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버스비 모를 수 있지요. 모르면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알아보고 실수 안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그 근처에서 보좌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 얘기한 거다. 이렇게 심기경호나해서야 그게 어떻게 공직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게 왕국입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통난 해소하라고 고속도로 만들자고 했더니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훼손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했다고 보니까 누군가가 또 땅으로 이익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국가 권력을 부여한 것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라면서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게 할지, 어디에다가 고속철도를 깔지, 어떤 집단이 더 재정적 혜택을 보게 할지, 이게 모두 권력이 하는 일이고 그 권력은 바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이 나라 경제 다 망가졌습니다. 온갖 부분에서 경제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무역 문제만 해도 세계 5위의 무역 흑자 국가 10대 경제 강국이 이제 북한보다도 적자를 더 많이 내는 197인가 200몇인가 하는 무역 적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적자가 몇 년간만 더 누적되면 여러분 다시 외환 부족으로 외환위기 겪게 됩니다. 지금 이런 직접적인 경제 문제 말고도 외교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란 국익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외교한다고 순방한다고 해외 갔다 올 때마다 나라 국격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국제적으로 점차 고립돼서 기업들의 경제 영토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수출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외교가 기업들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기업들의 국제 기업 활동들을 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화란 그냥 기분 좋은 문제, 우리가 전쟁을 겪느냐 안 겪느냐 하는 그런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평화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안 그래도 분단 국가라서 휴전 국가라서
공식적으로는 전쟁을 잠시 중단한 전쟁 중인 국가인데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바로 한반도다 라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고 자식들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들 혹시 우리 자식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한 것도 회수하는 판이라 당연히 주가 떨어지고 국내의 경제 나빠집니다. 외교 문제, 안보 문제가 곧 경제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입틀막, 칼틀막, 최근에는 파틀막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봉쇄하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아서 부자연스럽고 인권이 억압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후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고 칭송받았습니다. 해외 교민들이 어깨에 힘주고 자신있게 나다녔는데 이제는 스웨덴 공식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교민들이 창피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투표율이 대한민국 정치사상 해외 교민들 투표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공정한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실은 요즘 경제적 투자 결정은 전부 이런 합리적인 사회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때 어디 독재 국가에 투자하는 거 봤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적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악화됩니다.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잠깐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고민거리가 뭡니까? 자식들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취직하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 중에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게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제가 아주 암울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기후이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앞으로는 석유, 가스, 석탄 이런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겠다. 이게 국제 표준 아닙니까? 그걸 우리 아리백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를 수 있지요. 모르면 알도록 노력해야 되고 몰라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여당의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태도가 반영이 돼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는 미국이 태양광 풍력 발전에 수천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하는지 아시죠?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대규모로 짓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의한 전기 발전 단가보다 풍력 발전 단가가 훨씬 낮은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이미 풍력 발전 단가가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압수수색하느라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철수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수출 기업들이 당신들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아서 아리백을 할 거냐라고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를 합니다.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에 기반을 둔 수출 기업들이 5년 후, 10년 후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서를 제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장기 계획으로 국내 생산 기지를, 즉 공장을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때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장기 계획에 의한 생산기지는 해외에 건설하고 있고 이미 건설 계획했던 국내 생산기지들도 해외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국내에? 재생에너지 문제는 그냥 누구 정책적으로 하나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미래가 통째로 걸려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어요. 문재인 정부조차도 겨우 30% 맞춰놨던 건데 그걸 22.7%인가로 떨어뜨렸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전기 생산량 중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8%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언제 늘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개 수출 기업이 쓰기도 부족한 양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런 불경기에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저기 섬지방에서도 저기 태백산맥 안쪽에서도 논뚝 밭뚝에 버려진 해변에 태양광 발전해서 풍력 발전해서 자기가 쓰고 남은 건 팔 수 있도록 송배전망을 깔아주면 수입 에너지 대체해서 좋고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좋고 농촌 안 그래도 망해간다고 어촌 망해간다고 소멸한다고 난리인데 도로 되돌아가는 사람들 있을 거고 농사보다 훨씬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가 될 거고 관련 산업 발전할 거고 전 세계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에 맞춰서 우리도 적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불경기 때 정부가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투자하는데 수십조 원밖에 안 드는데 그 돈 없다고 안 하더니 뭐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 되니까 갑자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키는데 1,000조 원 든답니다. 1,000조 원은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 깔 몇십조 원은 없습니까? 돈 없다고 R&D 예산 다 삭감해가지고 국내 연구자 과학자들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어 놓고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해서 지역 카페 예산도 줄여서 동네 가게들 장사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가구당 100만 원씩만 지역 카페 지급해서 코로나 때처럼 잠깐 허기라도 면하고 경기 활성화 좀 합시다. 골목 상권들 좀 삽시다. 그랬더니 13조 원이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초부자들 세금은 수십조 원씩 왜 깎아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맡긴 그 권력으로 세금을 대대적으로 깎아주고 있다는데 여러분 혜택 보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이 송파 지역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으시고 학력 수준도 높고 판단력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똑바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정치 권력이 지금처럼 국민을 거역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국민을 탄압하는 저런 행태로 나라를 망치는 걸 방치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을 사랑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숭배하십니까? 일꾼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도구로,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제대로 하도록 경고하고, 경고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 책임을 물어야 제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도 편하고 나라도 발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요. 여러분도 혹여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망가지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진실로 아끼는 귀한 자식이면 더 엄하게 키우라고 했습니다. 더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나쁜 짓 조금 할 때 혼내고 멈춰 세워야 사람들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행복한 삶 삽니다.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하시면,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 윤석열 정권에게 지적하고 정당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4월 10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재희 후보 잘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잘하나 못하나 계속시키면 그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경쟁을 시키십시오. 조재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이분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써먹어 보시라니까요. 한번 써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재희가 국회의원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고 정치가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아야 여러분의 삶도 개선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열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빨리 가자고 난리인데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수차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 후보들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 드디어 눈물 흘리고 큰절하기 작전 시작했습니다. 악어의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가짜 사과, 가짜 큰절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 국민의힘 전신인 온갖 정당들이 선거 때 불리하다 싶으면, 권력을 혹시라도 잃을까 싶으면 끊임없이 했던 것이 큰절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 흘리고 큰절하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진짜로 되돌아갔던가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서 하나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동정과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고 선량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눈물이 억울한 눈물, 서러운 눈물, 고통스러운 눈물, 약자의 눈물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강자들이 권력을 잃을까봐, 지배력을 잃을까봐, 나쁜 짓 한 거를 엄히 책임을 지게 될까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가 동정해야 될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악어가 마치 먹이를 더 쉽게 잡아먹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똑같습니다. 그 가짜 눈물, 그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악어의 눈물에 우리가 반응할 만큼 낭만적인 상황이 못 됩니다. 상황은 너무 엄혹하고 우리의 미래는 너무 불안합니다. 자칫 그들의 그 가짜 눈물에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했다가는 우리가 그의 수백 배 그에 해당되는 눈물을, 진짜 고통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물에 동정은 하되 우리 이웃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눈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잘못된 정치 때문에 고통스러워 흘리게 될 그 눈물을 동정하십시오.
속지 말자 가짜 사과, 속지 말자 가짜 눈물. 못 살겠다 심판하자.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재명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이재명 출마 안 합니다. 조재희가 출마하니까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혹시라도 뭐 투표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 버리시고 투표하면 확실하게 이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해야 조재희를 꼭 당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희를 도구로 여러분이 4월 10일에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